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4일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 프리웨이 모웨이고요. 오늘 반도체주가 상승을 했죠. 반도체가 저평가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까지는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번 주에 ASML, 그 다음에 TSMC까지 실적 발표가 미국 쪽에서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확인을 좀 해보고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이 3시 31분입니다. 시장 마무리가 됐겠죠? 시장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788억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 3257억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 개인은 매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4407억 매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단기 저항이 2613인데 2613을 돌려내게 되면서 일단은 방향은 위쪽으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매수가 된 거죠. 외국인이 508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 쪽에서 440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들만 1000억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오늘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죠. 도지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 및 섹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블랙엘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H100과 H200을 잇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부터 4분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이 젠슨왕 CEO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경영진을 만났는데 향후 12개월 동안 엔비디아의 블랙웰 공급이 매진되었다라고 전해졌고요. 신영증권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12개월 선행 PBR이 1배죠. 그러다 보니까 밴드 하단에 근접했고 내년 디램 생산 능력이 약 30%가 HBM으로 전환되면 공급 부족이 발생해서 메모리 가격 상승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타 등등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고, AI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그쪽에 가속기라든가 네트워크 쪽이 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제기가 되게 되면서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8% 급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가 HBM 만들기 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점적인 거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독점적인 지위는 1, 2년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모습으로서 오늘 삼성전자가 2.53% 상승한 반면에 0.81%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이런 흐름 보게 되면은 여전히 흐름은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은행주 역시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은행주가 실적 호조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영향으로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은행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KB금융이 6.46% 상승을 했고 하나금융지주가 4.59%, 우리금융지주가 3.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재지 관련주 지난 금요일부터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기존 저서들까지 뭐 싹쓸이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 이런 신드롬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천광 인쇄사가 전일 하루 동안 한강의 책 2만 5천 부를 찍었는데 종이 공급이 인쇄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제주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경우 50만 부 이상 넘게 팔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리포트가 많이 나온 게 SKC 관련이에요. SK 앱솔릭스에 대한 얘기였는데, 애널리스트들이 미국 쪽의 앱솔릭스 생산 시설에 갔나 봐요. 그래서 뭐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뭐 고객사에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고 본격적인 라인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주였던 SKC뿐만이 아니라요, YC캠이라든가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뭐 말씀해 드렸던 대로 전력설비 전선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AI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이거죠. 새로운 송배전망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미국 변압기 70%가 노후화돼서 곧 교체 수기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추가 투자 기대감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AI 반도체 상승과 함께 이런 이슈도 역시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주말에 북한 인민군 드론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속보로 나와갖고 그걸 확인을 해봤는데 언론사에서 막아놨는지 삭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유화력부대가 부과한 부대들에게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작전 예비 지시를 하달을 했고요. 중동에서도 역시 드론의 공격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있죠. 그 외에도 경기 고양시에서 2024 고양 드론 도심 항공 모빌리티 박람회가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개최가 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N 시스템은 뭐 한때 상한가 간 걸로 확인을 좀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패션 의류 쪽으로 보게 되면은 2024년 업종 전반의 감익이 불가피하겠으나 2025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회복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 라고 얘기를 NH투자증권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근데 감성코퍼레이션이나 한섬이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포니링크나 인디에프, 한세실업 좋은 사람들 이런 종목들은 좀 상승하는 경향을 좀 보여주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 광고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나증권에서 CJ ENM, SBS, 에코마케팅을 분석을 했는데, 뭐 에코마케팅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회사의 예상 영업이익이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듯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이 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게 되면서 관련주가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2차전지, 전기차 관련주는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가 8.78%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변화와 차량 공유 경제,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서, 뭐 그동안 좀 우려가 있었던 게 우버와 미국의 리프트였거든요. 이런 종목은 급등이 나오면서 테슬라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들 약세를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산업은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대형 화성 탐사선 스타쉽이 5차 시험 비행을 성공을 했죠. 또한 최초로 젓가락 형태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대형 로켓 회수에도 성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 봤는데 뭐 이쪽은 눈에 띄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 반도체 쪽에 눈이 계속적으로 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뭐 순서대로 보게 되면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얘기를 좀 해드린 건데, 일단은 오늘 매수가 됐던 종목 UTI, 그 다음에 아이센스, TSE 이 순서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쭉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종목은요, UTI를 볼게요. UTI.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때는 10월 2일이었습니다.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뭐 물론 분할 매수를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바로 저항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린 거고요. 중장기로 보게 되면 4만원대까지 보셔도 무난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원래는 가장 이상적인 게 상승 후 조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될지 아니면 돌파를 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이런 모습이 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항에서 조정을 받는 거는 좋지는 않은데, 오늘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뭐 삼성전자 1차 벤더죠. 그래서 카메라 윈도우 커버 글래스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 종목들이 플렉시블 글라스에 대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26,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아마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센스. 아이센스는 IR 회사 소개 15일날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됐던 게 여기였죠.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 폭넓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이 저항을 오늘 돌파를 하게 되면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은 이 가격입니다. 21,000원에서 21,500원까지는 횡보장세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예요. 단기적인 목표고, 그 다음에 2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28,500원대까지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마지막 종목이 TS입니다. 10월 11일 날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요. 매수 타이밍에 나왔던 이유는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 쪽에서 계속적인 매수를 보여주었다라는 거, 그러면서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에 강하게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54,000원에서 54,000원 부근이겠죠. 이 부근을 지금 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뭐 제가 중장기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까지 확인을 좀 해보자면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 65,000원, 그 다음에 73,000원대까지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순서대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도한 종목을 또 지난 금요일이었군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 테크인 볼게요. 테크인 엔비디아 훈풍이 있었죠. 뭐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급등 급락이 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반도체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조정을 받으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인 홀딩을 해 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어떻게 됐든 HBM의 경우는 TSMC 실적을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가 이어질지 이런 여부가 확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9월 27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IS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는데 동시호가에서 땡겼어요. 동시호가에서 확 땡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거래량이 현저하게 적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만 확실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5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버티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 하나가 나왔어요. 유진주 투자증권에서 회사 체질은 변화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 제품 시장의 수요가 여전히 약한 가운데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화랑으로 실적 개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진율이 높은 서버나 모바일 시장에서 적극적인 테스트 소켓 수요가 수요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통해서 R&D 비용이나 캐파 확장 계획 중으로 보고 있고,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의 1인자인 앱솔릭스와 이미 협업 중인 관계로 유리기판용 테스트 소켓이 기존 칩 스케일 소켓에 비해서 사이즈가 크고 탑재되는 볼의 숫자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유리기판 관련 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말씀드렸던 55,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텍. 아마 제가 올려드렸던 글에는 한 주로 매매가 좀 되어 있을 텐데요. 그거는 이제 3시 25분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캡처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급락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여전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6,000원대까지는 올라오면 그때 흐름을 다시 보고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000원을 돌파를 할지 못할지를 확인하는 시간은 그때 거래량까지 같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부근까지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드리는 거고요.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전환사채가 6,270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원익 IPS. 계속 도지가 형성되고 있네요.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해드렸던 게 저항선 부근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급락이 나오니까 기관 쪽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탈가를 하나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가 있죠. 오늘 저가 32,3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냥 손절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위메이드가 오랜만에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10월 4일날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날이에요, 이날. 그래서 돌파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래량 없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소폭 상승을 했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원래 올해 신작이 게임 신작이죠. 게임 신작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건 판호를 이미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게임이 만들어지게 되면 4분기에 신작 출시거든요. 근데 이미 미르 IP로 만들어낸 게임이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이미 인기가 있는 게임이어서 향후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현재 39,000원은 가볍게 뛰어 올라가줘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3분기에 흑재 전환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4,000원은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4일 날 또 프로텍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은 이렇게 혼조세라고 얘기를 해 드렸죠. 저항에 붙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건데 이건 내일 한 번 더 좀 올라가면 좋겠다. 그러면 본격적인 랠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날 또 하나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이 TNR 바이오팹. 뭐 오늘 소폭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긴 한데 뭐 이미 저항은 돌파를 했고요. 저항이 이렇게 좀 있거든요. 이 저항에서 조정받고 있는 건데 뭐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끌고 가셔 봐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아이센스 말씀드렸고 KC텍을 제가 10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KC텍. 그리고 10월 11일 날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여기가 저항이었고 이 저항 혼조가 여기였고 이 저항을 돌파하기 때문에 뭐 매수가 부근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C텍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뭐 흐름은 상승 전환 됐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무난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으로 나왔던 게 솔트룩스, 타이거렉, GC셀, 프리엠스, TFE 요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 예정가가 이렇게 있죠. 이 매수 예정가와 가장 근접한 종목을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가 나왔어요. 3개가. 이 3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TFE예요. TFE. 반도체 검사 장비구. 뭐 오늘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들, 그다음에 프로브 카드 만드는 회사들이 오늘 좀 상승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을 사실은 2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세 전환이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왕 많이 좀 조정을 받아놓죠. 뭐 거의 고점 대비해서 60% 정도 조정을 좀 받아놓은 모습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2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보수적으로 26,00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본다라고 한다면 28,5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E 2만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되면 매수 타이밍 당연히 그날 말씀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다음으로 GC셀. GC셀이 유럽 학회에서 이뮨셀 LC 효능 안정성 입증 RWD 연구 공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사용 데이터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발표를 했대요. 발표를 했는데 간세포암 환자의 재발률을 낮추고요. 생존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적용되는 근치적 치료 후 보조요법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다. 이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저항이 이렇게 있었고 이 저항을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내일은 좀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는 가격이 35,800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35,8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이 가격을 이 저항을 돌려내는 거기 때문에 미리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아 놓는 거고요.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48,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뭐 주가가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되면 손절가를 말씀을 해드리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GC셀 이전에 고점 부근이었던
5,800원 돌파 시 매수, 목표가는 일단은 47,000원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일렉 TS2의 자회사입니다. TS2의 자회사고요. 지금 뭐 단기적인 저항과 함께 분할 매수를 통해서 매매를 좀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2,000원 있죠. 이 22,000원을 단기적으로 돌려냈고 1차 매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매수는 이전의 고점이었던 24,000원, 23,700원 돌파 시에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그냥 미리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자, 22,000원 1차 매수, 23,700원 돌파 시 2차 매수,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 종목이 타이거일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반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황 그 다음에 종목 AS 관심 종목까지 다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종목이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실적이 다 안 나온 종목이에요. 실적이 안 나온 종목에서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좀 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 조금 돌격 앞으로를 좀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해서 돌격 앞으로보다는 일단은 조금 비중을 조금만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0월 14일 시황 및 종목 분석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뭐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